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래 기다리셨죠? 포스코 생산기술직 인턴이 하반기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또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거는 하반기 생산기술직 인턴 모집이고요. 금요일부터 해서 9월 9일까지, 월요일 14시까지니까 요거 여러분 18시가 아니라 14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서의 직무는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운전과 정비 쪽. 아무래도 운전과 정비는 다 쓰실 수 있죠. 보통 우리 전화기 관련된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운전과 정비 쪽에 있어서 설비 운전, 이 운전은 진짜 운전이 아닙니다. 진짜 운전하는 건 철도가 따로 있고요. 이건 오퍼레이팅 하는 거다. 실제 생산직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비 쪽은 말 그대로 포엠 중에 있어서의 머신이죠. 그 부분을 점검과 수리한다. 즉, PM과 BM 하는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항과 광양으로 나뉘어서 땡땡땡명 대규모 채용이죠. 그래서 이쪽엔 예전에 보시는 것처럼 고졸 이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고졸, 초대졸이신 분들만 갔는데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4년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포스코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뭐 포스코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4년제 분들도 엄청나게 지원하신다. 그래서 이쪽을 메인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철도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철도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들이 좀 특화된 대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끼리의 경쟁이 될 거고, 운송, 설비, 정비, 관제 시스템 운영인데, 운송으로 보시면 되죠. 그다음 방제 소방이죠. 방제 소방. 소방 업무를 기업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포항에서 이 두 직무는 뽑고 있고요. 땡명입니다. 적은 수를 뽑고 있고, 광양에서는 화학공학 또는 관련 전공자이신 분들만 갈 수 있는 쪽. 그래서 포항, 광양이 다행히 가장 많이 뽑는 직무를 뽑고 있고, 나머지 포항과 광양에 있어서의 특수 직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쪽을 잘 선택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이상 학력 보유자이신 분들, 전문대 이상이니까 4년제까지 포함된 분들은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겠죠. 이번 달 아니면 2월 달에 졸업 예정자여야 된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때 입과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때.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 웬만한 지원 자격은 큰 제약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대사항은 보훈 대상자,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군장교 부사관, 오히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우대하고 있고, 포스코는 한국사랑 한국사를 좀 많이 우대하고 있죠. 그다음 어학성적 보유자 분들도 아무래도 4년제 나오신 분들은 요걸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딱 2년 전 시점부터 거기 때까지의 만기가 되지 않게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에서는 보호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대상자가 아니실 테니까 상관없을 거고, 군장교부사관, 요분들끼리의 경쟁,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은 한국사랑 어학성적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류 접수 후에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 면접 건강검진에서 입과 11월 달에 인턴 입과를 해서 이후에 채용 면접 보고 나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거죠. 여긴 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채용 면접까지 가신다면 정규직으로 입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인턴하면서 기초기술, 안전 등 기본교육과 현장 체험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희망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우수자가 아니라 희망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하시는데 뭐 진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맞춰보는 뭐 그런 측면도 좋고, 일단은 보험을 드는 게 좋죠. 보험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생산기술직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포스코 관련해서 취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쪽으로 오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 추천한다. 또 생산직을 요즘에 많이 뽑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 생산직이 되게 귀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또 포스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기소개서 작성 수준을 고졸로 맞출까?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초대졸로 맞출까 하다가 고졸과 초대졸은 사실상 이거보다 좀 쉽게 쓰실 수 있을 테니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약간의 좀 어렵게 쓰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가셔도 되고 그 부분들은 제가 멘션을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고퀄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테니 제가 이렇게 쓰는 걸 한번 추천드린다는 차원에서 약간 포커싱은 한 4년제, 예, 초대졸 4년제 이렇게 좀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포스코 생산기술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입사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700자죠. 그래서 이쪽이죠. 생산기술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니까 뭐예요?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인데 이공계분들의 지원 동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포스코가 어쩌고 저쩌고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라기보단 이쪽은 직무 지원 동기, 그게 좀 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또 너무 천편일률적인 포스코 하면은 뭐 저도 여기 쓰긴 했는데 뭐 하이렉스 나오고 수소환원 제철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철강 업만 놓고 본다면 좋지 않거든요.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철강 이제 원재료비가 낮아져서 건설업이 조금 좋아진다라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철강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이런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산업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이 됐건 기회가 됐건 그 중에서 기업은 어떤 모습인지 요 순서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일단 현재 철강 업계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또 지속 가능한 생산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경제가 좋진 않잖아요. 아니면 뭐 좋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확실성이죠. 그다음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한 생산 요구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속 가능하면 그것은 제조업에서는 이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계속 살리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하면 이걸 못하게 금지하잖아요. 그러니 못하게 금지하면 생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환경도 생각하면서 생산은 계속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업계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간단하게. 포스코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하고 있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2035년까지는 탄소 배출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 수소 기반의 철강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저가로 밀어내는데 무슨 뭐 살아남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조선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LCD가 무너졌잖아요. 철강은 무너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건 사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제시는 해주되 뒤쪽에 있어서의 포스코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금속산업의 선두주자, 뭐 철강산업, 금속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환경적 책임 다하고 있고 이 비전이 금속 전공자인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한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금속 이분들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현재 산업이 어떻다? 포스코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전공자인, 이 땡땡 전공자인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산업의 흐름과 기업의 모습을 제시하되 이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이 정도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산업이 지금 이렇구나.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포스코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의미 없이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그 모습이 현재 산업의 어떤 거시적 흐름 안에서 이렇게 포스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라. 그래야 면접 때 대답도 하실 수 있고요. 저 이렇게 산업과 기업에 대해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공계분들은 그러면 당신은 뭐를 준비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준비한 내용을 쓰는 거죠. 저는 포스코의 생산 효율성, 제품 품질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공계분들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 들어가셔서 뭐 하시는 거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즉, 최소한의 시간 아니면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의 양품들을 많이 뽑아내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품질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요게 이공계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 당연히 내 전공으로 빼야죠. 나는 일단 금속 재료의 특성과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뭐 다양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 학습했고, 특히 뭔가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는 게 있다. 재료의 특성이 공정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며 최적의 공정 조건을 설계하는 능력을 길렀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렇죠. 바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지식이나 이런 능력 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받으신 거나 어떤 지식을 쌓으신 걸 요렇게 그 다음에는 이것만 쓰면 조금 아쉬우니까 학교에서 진행된 여러 프로젝트와 실험 과제를 통해 이 생산직에 필요한 팀워크,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다라고 이 부분은 사이드로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전공이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전공을 통해서 이 포스코에서 운전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게 제 블로그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제 블로그에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내 전공이 실제 운전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 내용도 보시고 그 내용까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내용은 뭐 포스코가 어쩌고 저쩌고 철강산업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무엇이 있는데 라고 하는 준비된 내용 기반의 직무 지원 동기를 써주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입사 후 포부죠. 저는 포스코의 첨단 설비 운영, 금속 재료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설비 가동의 안전성 확보하고, 죄송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의 혁신을 주도하며 포스코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요. 한마디로 포스코 들어가서 근무 잘하면서 생산성 높일게요. 라는 말이죠. 이 말이 너무 좀 거창하거나 너무 뻔한 말이다라고 하면 사실 포부를 따로 쓸 필요가 없죠. 왜? 내 포부, 내 지원 동기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싶다. 입사 후 포부를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지원 동기가 포부니까. 요걸 지우셔서 요 세 줄을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더 넣어줄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랑 같이 우리 포스코 일경험, 취업 아카데미를 한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스코에 대해서 경험하신 부분, 그 조직 문화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신 부분들, 그렇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사 후부터는 약간의 괄호로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직무 지원 동기 내용에다가 넣어주는 거다. 이 부분을 더 탄탄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 앞으로 우리 생산직 지원하시는 분들, 제가 생산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소서를 되게 꼼꼼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이걸 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소재를 많이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직무 지원 동기에 있어서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해주자. 물론 이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원서에도 나와 있겠죠. 근데 지원서는 그냥 하나하나의 팩트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 팩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자소서에 써주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 입사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 동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산업이 어떻다. 포스코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많으면 여기서 끝내주시고 준비한 내용이 조금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포부로서 클로징 해주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찍을 때는 제가 아직 안 올려놨는데 미리 조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이 운전직 쪽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제가 블로그 요 밑에다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넣을게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위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쓴 것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쓰는 게 되겠죠. 700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이고 이 부분은 평가자가 보겠죠.
자, 포스코의 생산 설비 운전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여기 이제 제가 기계공학으로서 또 접근을 했는데 기계공학을 빼고 나머지 틀은 그대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요, 이쪽 설비 업무 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 능력입니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설비 쪽의 운전 업무에 있어서 기계공학과니까 안정적인 운영, 유지보수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이유죠. 철강 생산 현장은 복잡하잖아. 대형 설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산업이 그렇죠. 이 설비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생산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끄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늘 유지보수와 문제 터졌을 때 해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엔지니어 역할로서 설비 기술 엔지니어죠. 그래서 생산 설비 운전 분야에서의 역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정비 쪽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설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PB, PM하고 BM 하는 거니까. P는 프리벤티브, 예방하는 거고요. B는 브레이크,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PM과 BM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이건 포스코의 직무기술서를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다음 중요한 건 역시 이거겠죠. 그럼 뭐를 했냐? 저는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말인즉슨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풀겠다는 거죠. 먼저 첫째죠. 기계 설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기계 시스템의 원리와 동작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뭐예요? 이게 지식을 기울였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의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설비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뭐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이면 더 좋고요. 근데 인턴십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장 실습, 즉 실무 경험을 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만 쌓았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이론만 했다는 게 아니라 실무 경험도 했다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겠죠. 또한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학습 외에도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찾는 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학교랑 연관된 곳에서 논문 아마 다 공짜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노력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쌓았던 지식, 플러스 어떤 실무 경험, 그리고 플러스 추가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 해봤다. 어찌됐건 이거는 설비를 고쳐본 거니까 설비를 고쳐봤던 경험 얘기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입니다. 설비를 새롭게 만들어 본 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 자작자동차 대회에서 자동차를 설계했다라든지 뭐 만들어봐야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잘 고칠 수도 있겠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부분도 쌓아주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둘째, 이를 바탕으로, 셋째. 이런 식으로 점층식으로 진행을 좀 했고요. 정리해줘야죠. 이를 통해 기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 배우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키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포스코에서 설비 운영 담당하게 될 때, 나 기계 설비 안정성, 생산성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다. 아까 내가 여기 이랬잖아요. 안정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해서 최신 기술 습득하고 설비 운영에 있어서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시 포부가 너무 뻔한 말이면 이 부분 지워주고 위에다가 더 넣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업 받으신 거에 있어서 아니면은 과제 실습한 거에 있어서 뭐 설비,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경험이 있으면 그걸 스토리텔링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무 경험이 사실 좋겠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에 경력 가지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분들은 그런 스타일로 써주시고 만약에 뭐 특별한 게 없다란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거 써주세요. 꼭 추가적으로 뭐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이 부분 이렇게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열식, 열거식으로 써주셔도 되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써주셔도 된다. 호부는 반드시 안 쓰셔도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협업, 소통, 희생봉사, 성장, 변화 추구 중 해당 역량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기입해 주십시오.
뭐 아마 갈등 관리라고 한다면 협업 소통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번엔 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가장 갖춰야 될 마인드는 전 변화 추구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방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최고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의 기술. 그래서 뭐 요런 거 써 주셔도 되고 요런 게 좀 뻔하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업무를 분배했다가 좀 뻔해서 요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항목에서 협업 소통 항목들이 있거든요. 고걸 보시고 그대로 투영시켜서 쓰시면 될 거고요. 저는 변화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축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했던 노력, 개선의 노력인 거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맨날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한번 집어 봤습니다. 또 일부러 요걸 선택한 이유가 거의 다 이걸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소재의 어떤 뭐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요걸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여러분이 보통 하나 정도 갖고 계신 요걸 좀 한번 써 봤고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 역량을 추구해서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두 가지식으로 일단 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팀은 에너지 효율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초기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설계 방식을 따랐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을 따랐더니 중반에 예상보다 높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까? 아니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쓴 거는 더 나은 해결책, 다른 걸 찾자라는 거죠. 다른 걸 어떻게 찾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최신 연구 자료,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래서 야, 기존의 것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부분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기술을 설계에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되면 말이 안 되죠. 시행착오, 기술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역시나 실험과 개선을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나 기존의 설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목표인 에너지 효율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초기에 실제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많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기업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여주시고 결국엔 효율을 달성했다. 최종적으로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매우 성공적이었고 교수님, 동료들로부터 혁신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받았다. 즉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 내용,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내용을 써주셔도 돼요. 그럼 어디에서 연구 자료를 찾았다, 사례를 찾았다. 그래서 그 기존의 방법에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변형시켰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없다면 이런 식의 서술이라도. 다른 거 아니죠. 일반적인 스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션은 무엇입니까? 모색했다. 도출해냈다. 그 다음에 실험과 개선을 반복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동사를 좀 많이 써주는 거니까 액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려면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뭐 어려움도 있었다.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고 결국에 뭐예요? 결론은 크게 향상시켰고 높은 평가 받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 방식을 써주시되 제일 중요한 건 A를 제일 많이 써주자. 이 스타를 쓸 때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상황 설명이 굉장히 장황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찌됐건 변화를 추구해서 내가 바꾼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써주자.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해당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2번에서는 이게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질문이 뭐였습니까? 해당 지원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서 직무 역량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요. 3번은 사실 그걸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쓰라고 한 게 아니지만 그걸로 어차피 연결시키는 게 여러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 추구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하는 자세부터 비롯됩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즉 이렇게 저는 어떤 업무를 할 때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지향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 배운 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다수 여러분이 다 요거 쓰실 것 같아서 변화축을 썼습니다. 어찌됐건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번, 3번만이 여러분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나는 하나의 어떤 경험을 쓰겠다면 요 3번 쓰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처럼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경험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처럼 그냥 나열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이 3개밖에 안 돼요. 생산기술직.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떠한 잣대로 보느냐가 일반적인 4년제 생산기술 직무 그쪽 관리직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의 잣대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이제 아닙니다. 4년제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다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다니고 있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과 제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아직 제가 그거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냥 운전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생산기술직,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졸 이상의 오퍼레이팅, 운전직, 생산기술직이니까 일반적인 4년제 대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생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직을 뽑고 있는 직무들이 많지 않아서 워낙에 인기도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요 지역 기반에 살고 계신 요쪽 경북 쪽과 저 전남 쪽,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타겟해서 많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원해 보시고, 어찌됐건 이공계 분들도 하반기 때 이제 스타트를 해야죠. 한번 해보시고 나서 되시면 정말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이 업 자체를 내가 4년제를 나왔지만 생산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좋으니까 정성스럽게 한번 잘 작성해 보시고, 꼭 잘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포스코에서 꼭 근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요건 또 제가 정보가 많이 있고, 제가 또 실제 올려놨어요. 생산기술직 면접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에 또 다른 카테고리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포스코 생산기술직 인턴 그때 다음에는 면접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최종 합격, 일단은 서류부터 갈까요? 서류 합격을 간절히 응원하고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